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4일 을류 세 번째 기사 1423년 명령날 21년 죄수 중 병이 있는 자는 동서 활인원으로 옮겨 구료하도록 교지를 내리다. 전옥세에 교지를 내리어 죄수들 중에 병고한 자는 죄의 경중을 논하지 말고 모두 동서 활인원으로 옮겨서 구료를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였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우사관 박관이 양녕대군과 김한로를 탄핵하다. 소를 올리기를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김한로는 완악하고 흉악한 자지로 간사한 계책을 품고 양녕대군 제가 동궁에 있을 때를 당하여 그 뜻을 잘 맞춰 죄류를 양성한 것은 나라 사람들의 함께 아는 바입니다. 지금은 제가 또한 종사에 죄를 지었는데 전하께서는 그를 차마 법에 처하지 않고 다만 청주에 옮겨두었지만은 그러나 한노가 있는 연기는 청주와 겨우 20려리 떨어져 있을 뿐이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제의 횡령 방종함과 한노의 음흉 간사한 것으로 봐 그 거처가 매우 가깝게 되면 불측의 변을 만들 것이니 어찌 그 사이에 조짐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신등의 염려한 바일 뿐 아니라 또한 나라 사람들이 의심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밝히시어 미연에 방지하올 것이오니 한노를 다른 도에 궁벽한 고을로 옮겨서 환란이 발생할 시초를 막으시와 신민들의 의심을 없애게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죽은 지청보군사 유공에게 부의를 내리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청보 군사 유공이 죽었으니 청컨대 다른 예에 의하여 부의를 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5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실롱한 지역의 교관도 각기 본가로 돌아가게 하다. 예조에서 함길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실롱한 각 고을 향교의 생도는 이미 방학을 하였으니 그 교관도 또한 각기 본가로 돌아갔다가 가을을 기다려 임무에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날 다른 도까지도 공문을 전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5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영암 등의 소금 창고에 소속된 영간들을 번쓰게 하고 신공을 면하게 하다. 병조에서 전라도 수군 안무사의 통첩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 영암 나주 영광 등 각 고을의 소금 창고에 소속된 자은 암태 파지두 완포 등지의 연간으로 일찍이 외적을 잡은 공로가 있어 공패를 받은 사람은 좌우번으로 나누게 하고 공패가 없는 사람은 이름을 써서 초록하여 적의 병고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달려가서 변방을 방비하게 하고 그 변방을 방비한 날수를 계산하여 소금을 바치는 것을 제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5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경운부 등지에 떠돌아다니는 군민을 모율하게 하다. 병조에서 함기도 도절제사의 통첩에 의하여 계하기를 청컨대 경운부의 고랑기 목책의 길주 경성 등지에서 떠돌아다니는 군민 100호를 찾아서 오는 가을에 돌아와 살도록 하고 만약 숫자에 충분하지 않으면 북청 단천 등지에서 떠돌아다니는 군인을 모두 찾아서 돌려보낼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5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대언주회를 범한 이각 홍민 신철의 죄 주기를 청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강원도의 고성 임내 안창현의 초막에 사는 이각과 역자성 홍민이 사제감의 노성 신철과 서로 말하기를
이 임금 때에 흉년이 들어 살기가 심히 어려우니 만약 내가 임금이 된다면 연사가 반드시 풍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 큰 소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홍민과 신하를 각기 본역으로 돌려보내기를 명하였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5년 3월 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오박이 오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경공자감에 저장된 곡식으로 흉년을 구제하게 하다. 호조에서 경기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흉년을 구제하는 콩 1만석을 경군자감에 저장된 것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서원보원군 한상경의 줄기. 상경의 자는 숙경이니 본관은 청주이다. 문경공 한수의 아들이다. 고려왕조의 베스라의 사선 서령에 임명되었는데 임술련 문과의 제3인으로 뽑혀서 예의 지화랑에 임명되고 우정위원으로 옮겼으며 전리 전랑 예문은교 공부 총랑 종부령을 거쳐 임신년에 밀직사 우부대언으로 승진되었다. 우리 태조가 나라를 세우며 태조를 추대한 모의에 참여하고 보시를 받들어 태조에게 올렸으므로 익대 개국공신이란 칭호를 내렸다. 중추원도 성지에 옮겨지고 추충 익대 개국공신으로 승진되었고 첨서 중추원사 도평의사사에 되었으며 밖으로 나가서 충청도 도관찰사가 되고 서원군에 책봉되었고 또 경기좌도 도관찰사가 되었다. 건문 2년에 태종이 왕위에 오름에 삼경에게 이르기를 내가 큰 왕업을 계승하였음에 세상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실상 어렵게 여긴다 라고 하니 상경이 대답하기를 옛사람이 말해 임금이 임금 노릇하기를 어렵게 여긴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그 어려움을 능히 아시니 실로 우리 동방의 복이옵니다. 그러나 이를 아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태종이 이 말을 옳게 여겨 받아들이고 첨지 의정부사에 임명하였다. 험차 병부 주사 단목지가 오니 상경에게 명하여 접반사를 삼았는데 수십일이 지나도록 예로 대접함이 더욱 부지런하니 단목지가 말하기를 안평중은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를 잘하고 오래 사귈 수록 공경한다고 했는데 공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밖으로 나가서 풍해 강원 두 도의 관찰사가 되었다가 조정에 들어와서는 공조판서가 되고 지의정부사로 옮겨 사원부대사원을 겸하였다. 태종은 명나라 황제가 법방을 순행함에 상경을 보내어 안부를 묻게 하였다. 호조판서가 옮겨졌다. 삼공신이 헌수하는데 상경이 술잔을 들어 올린 태종이 이르기를 내가 왕위에 오른 처음에 경이 나에게 임금은 임금 노릇하기가 어려운 줄을 알아야 하며 아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도 잊지 않았다라고 하니 상경이 대답하기를 임금께서 이미 신의 말을 잊지 않으셨다고 하니 다시 한번 말씀 아뢰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태종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며 대답하기를 시초는 없지 않으나 종말이 있기는 적습니다. 라고 하니 또 칭찬하였다. 참찬 의정부사와 이조판서를 역임하여 을미년에 서원부원군 의정부 우의정에 승진되었다. 병신년에 영의정에 임명되고 다시 부원군에 책봉되었다. 상경은 평소부터 풍지를 알았는데 경자년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슬피하여 예절을 다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병이 더욱 심하였다. 임금께서 매우 염려하여 대언을 보내어 고기를 먹도록 명하고 내이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고 위문과 물품을 내림이 그치지 않았는데 이때에 돌아가니 나이 64세였다. 부고가 들리며 임금께서 매우 슬퍼하여 즉시 중사를 보내어 조위하게 하고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관에서 장사를 갖추어 주고 또 부위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문간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함을 문이라 하고 덕이 순일하여 게을리하지 않음을 간이라 한다. 상경은 소년 시절부터 놀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식량이
정밀하고 민첩하며 행실이 단정하고 공손하였다. 장성하여 벼슬에 나아가며 깨끗하게 자기 몸을 지켰었다. 오랫동안 전선을 맡아서 청가한 사람이 공정하였으며 집에 있을 때는 능히 검소하여 의복과 음식을 정결한 것만 취할 뿐이었다. 어머니를 섬기며 조숙으로 안부를 살피고 몸속 감지를 먼저 맛보아 비록 관적이 높아지고 기력이 노쇠하여도 일찍이 이를 패하지 않았다. 평상시에 스스로 신재라고 칭호하였다.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이미 장례를 마치고 나며 병이 더욱 심해졌는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병이 있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다만 먼저 죽어서 늙은 어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자식의 일을 다 마쳤으니 죽더라도 또한 유감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들은 한해이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창녕부원군 성성린과 서원부원군 한상경에게 부의를 내리다. 왕의 교지로서 창녕부원군 성성린과 서원부원군 한상경에게 부의를 주기를 완산부원군 이천우의 예에 의하여 각기 미두를 합하여 70석과 종이 150권을 내렸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사신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떠났다고 아뢰자 참찬 황희를 원접사로 삼다. 평안도 감사가 급히 보고하기를 사신이 내관 유경과 예부낭중 양선이 이달 초 4일에 요동에 이르러 5일 동안 머물다가 초 8일에 우리나라를 향하여 떠났는데 두목 이인과 괴자 30개입니다. 라고 하였다. 참찬 황희를 즉시 명하여 원접사로 삼아 선언을 내려 길을 떠나게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8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사신 행차에 잔물을 운반하는 군사에게 역사하는 날의 양식을 주게 하다 교지하기를 평안도에는 신롱하의 연사가 흉년인데 지금 오는 사신의 행차에 잔물을 운반하는 군사에게는 역사하는 날의 양식을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8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종묘의 순득 왕대비 건보를 상위원에 옮겨 간수하게 하다. 예조에서 하기를 종묘에 간수해둔 순득 왕대비의 건보도 또한 상위원으로 옮겨 간수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8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는 날 1,000명을 모아 시위하게 하다. 병조에서 하기를 사신이 서울에 돌아오는 날에 군사들은 입직한 도성 위에 각 패와 무수전패와 경기별패와 시위패 1,000명을 불러 모아서 시위하게 하고 사고가 있는 사람은 각기 아들 사위 아우 조카로 대신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안주 선유사 2조 참판 신상이 선언을 받들고 길을 떠나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신 접대의 계목을 올리다. 예조의 계목에 1. 길가의 각 고을과 서울 안에서 사신을 영접하여 연영을 할 때 풍악을 연주하지 않는데 사신이 억지로 청한다면 잠정적으로 그 청에 따를 것이며 1. 원접사가 황제의 고칙을 숭배할 때에 길복을 입고 띠는 금대, 은대를 사용하며 사신과 상견할 때는 소복을 입을 것이며 1. 각 고을에서 사신을 영접할 때는 나래는 없애고 다만 채붕을 설치할 것이며 1. 사신의 모화와 연탁화 외에 본국의 모든 관리는 꽃이 없으며 1. 본국의 관리는 연탁에도 또한 모두 고기를 쓰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을 따라다니는 환자 장부가 연전에 경작하던 광주의 토지에 대해 아뢰다. 하기를 대군 집에서 연전에 경작하던 광주의 전지는 그 본 주인 이강실의 호 사람이 취하여 도로 경작하게 되니 이를 금하기를 청합니다. 더구나 대군의 어린 아이는 일찍이 부평에 거주하는 안의강의 집에서 길렀는데 지금 헌사에서 의강을 추문하게 되니 임금의 명령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일찍이 듣기에 전지는 그 본 주인의
주인이 빼앗겨 불평한다 하니 이를 금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의강을 추격하는 것은 나도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 마땅히 현사에게 물어볼 것이며 그 어린아이는 의강의 집에 돌려보내겠다라고 하였다. 즉시 부평부사에게 전지하기를 의강을 달래어 대군의 아이를 도로 데려다가 기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19권 세종 5년 3월 1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강원도 회양 등의 세 고을과 언개 등의 5역에 국고로서 취급하다. 호주에서 교지를 내리기를 강원도 회양 금성 금화 세 고을과 언개 동안 능창 직목 생양 등 6역에 공름이 넉넉하지 못하니 마땅히 각 고을에 있는 금고의 저장으로 취급하게 하라고 하였다. 공름은 관청의 쌀창고이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신을 영접할 절차를 아래다. 개하기를 사신을 영접할 때는 길장을 사용하고 문박 및 사신관에서나 광효전에서 제를 내리거나 시호를 내리려고 임금이 행차할 때는 소, 산선과 백장을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세자 시종관의 아문을 이귀사로 칭하도록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세자 시종관의 이 아문을 전대로 이귀사로 칭호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죄를 받은 자를 원정공신 노건에 기록하지 말도록 유사가 아래다. 하기를 동성에 안치된 전 판서 박신과 직첩을 해수당한 안우세와 죽산에 안치된 박고와 무인년의 죄를 받은 유만수 등의 자손은 함께 공신의 노건에 기록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모두 기록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1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의 교지를 내려 양녕대군의 활동을 제한하게 하다. 태종이 비록 이르기를 양녕대군 제는 행실이 광패하여 종사에 죄를 얻었으니 내가 마지못하여 밖에 내쫓아두어 보존하고자 한다고 하셨지만 간사한 무리들이 뒷날의 공을 도모하고자 하여 엄밀히 왕래하여 틈을 만들고 병구를 일으켜서 양녕대군을 보존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 지금부터는 비록 족친이라도 전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교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크게 징계해 뒷사람을 경계할 것이다. 요사이 정부와 훈신과 육조와 대간이 양녕대군이 전의 마음을 고치지 않고 반역하는 일이 더욱 나타나므로 그의 불충과 불효한 죄를 더 주어 소장으로 자세히 아뢰어 법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나는 형제간의 지극한 정리로 차마 승낙할 수가 없었다. 청주에다 관사를 수줍하여 자녀와 처첩과 노비를 그 전대로 모여 있게 하고 는봉을 넉넉히 주어서 그로 하여금 길이 부귀를 누리게 하여 태종께서 그를 보존하신 뜻을 계승하려 하였다. 지금 양녕의 집안 사람이 일로 인하여 와서 아뢰기를 제가 간호로와 더불어 도망해 숨고자 한다고 하니 양녕이 내가 보호해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마음인가. 만약에 생각을 고치지 않고 감히 도망해 숨는다면 그가 이런 곳에 예로 접대하고 공급할 것이며 즉시 관이 알려서 역마로 달려 바로 와서 아뢰어라. 무례하게 대접하는 자가 있다면 중한죄를 줄 것이며 그를 숨기고 알리지 않는 자는 크게 징계하여 뒷사람에게 감개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뜻을 너희 헌사는 중앙과 지방에 공문을 보내 알리라고 하고 바로 명하여 장차 교지로서 먼저 양녕에게 보이려 하니 그것을 돌리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1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중국 사신이 돌아갈 동안 왜 야인 접대에 대해 아뢰다. 개하기를 중국의 사신이 돌아갈 동안에 왜 계기는 이르는 각 고을마다 정류시켜 우대하고 올량합과 올적합은 들여보내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1일 임신 일곱 번째 기사 예조에서 잡과 시험에 대해 아뢰다.
지금 계면연의 잡가를 시험해 뽑는 것을 그 전에 예의에 의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9금 세종 5년 3월 1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년이 나아가다. 세종실록 19금 세종 5년 3월 1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하연, 최사강, 이대, 정규진 등을 제수하다. 하연으로 대사원을 삼고 최사강으로 병조 참판을 삼고 이대로 동부대원을 삼고 정규진으로 좌사간을 삼았다. 세종실록 19금 세종 5년 3월 1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정죄를 범한 자의 논지에 대해 아래다. 정죄를 범한 문무관원과 음직이 있는 자손의 직첩은 이미 등급을 차별하여 수치하고 그 등급을 띄어 관직을 받은 사람과 그 전에 더한 관직을 사직하고 출근하지 않는 사람은 직품에 그의 현재의 관직을 아울러 계산하고 출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울러 계산한 것을 없애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9금 세종 5년 3월 12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개성유사 관문에 따라 진제곡 더 주기를 청하다. 굶주린 백성에게 진제할 쌀 2,000석과 콩 1,000석을 더 주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2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단양, 영춘, 청풍 등지의 백성에게 진율하다. 호조에서 충청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의 단양, 영춘, 청풍, 고을의 굶주림이 더욱 심한데 창고가 텅 비었으니 제천의 창고 곡식을 강원도로 옮겨주는 것을 그만두고 오로지 본현과 영춘, 춘, 청풍, 단양 등 각 고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다 줄 것이며 그 강원도로 옮겨갈 미두 3,000석은 경원의 창고에 받아가기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하였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0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병조에서 왜 객인의 육로 상경보다 수로가 편리함을 아래다. 병조에서 의정부와 여러 관청과 함께 의논하여 계하기를 왜 객인은 모두 육로 한 개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가격이 괴롭고 패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만약 수로로 배가 다닐 만한 때이면 물가에 갖고 올 관선으로 낙동강으로부터 올라와서 상주의 수산역에 이르러 육지에 내려 다시 육로를 따라 초점을 넘어 충주의 금천천에 이르러 배를 타고 서울로 오게 됩니다. 그 공급과 배를 이끄는 인부들을 각 고을에서 서로 번갈아 지응하게 하고 객기는 타고 짐 실은 말이 열필이 되지 않은 것은 모두 그전대로 육로로 올라오게 하고 수로에 배 다니기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초점은 그만 제쳐주고 놓고 증략과 중령의 두 길을 따라 길을 나누어 올려보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논대로 하되 한두 번 올라오게 한 후에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음을 다시 아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3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환학의 어머니 김씨가 죽자 곡식과 관각을 내리다. 미두 20석과 종이 100군과 관각을 내렸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3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문과 시험의 절차를 예조에 전지하다. 문과는 백일장으로 시험하여 복귀하되 그 초장에는 경서의 의의는 그만두고 다만 경서의 뜻과 사서의 의의만 시험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3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양령을 청주로 옮기는 일에 역마가 모자라면 쇠마를 사용하게 하다. 2000현에 전지하여 양령대군을 지금 청주로 옮기는데 만약 역마가 모자라면 쇠마를 배단 없이 번갈아 보내게 하여라. 쇠마는 지방에 배치한 관용의 말이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3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양령을 사사로이 통하는 것을 금한다는 전지를 청주목에 내리다. 청주목에게 전지하기를
양녕대구를 지금 그 고을로 옮기는데 문을 지키지 말고 다만 자빈이 사사로이 통하는 것만큼 하고 만약 사사로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아뢰어라고 하였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15일 가보 6번째 기사. 함길도 화주의 빛깔과 성질이 밀과 같은 흙으로 음식을 만들어 굶주림을 면하다. 함길도의 화주에 흙이 있는데 빛깔과 성질이 밀과 같았다. 굶주린 백성들이 이 흙을 파서 떡과 죽을 만들어 먹으며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는데 그 맛은 메밀 음식과 비슷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3일 가보 7번째 기사. 사신 왕래처인 영서에서 의주까지 역마를 먹일 콩을 내리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지금 사신이 나올 때에 경기의 영서로부터 의주에 이르기까지 가격의 말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르기가 곤란하게 되었으니 청컨대 3일분의 콩을 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달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3일 가보 8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양녕과 그 일당을 탄핵하는 소를 올리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병고는 불측한 중에서 일어나게 되고 법원 일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는 금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녕대군 죄는 도리에 어긋난 일이 이미 나타났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으므로 신등은 법에 자고자 하였으나 전하께서 참아하지 못하여 다만 청주에 옮겨두고 또한 노비들로 하여금 출입하여도 금하지 않으니 그 방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갖추지 못했는데 역신 맹중은 홍주에 있고 음흉한 한노는 영기에 있으니 모두 청주와 매우 가까우니 이것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동량도자와 허금의 무리들은 죄의 뜻을 잘 맞추어서 남의 개를 훔쳤는데 지금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의 간호들을 어떻게 징치하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맹중 항로들을 각기 먼 지방에 안치시키시고 동량도자와 허금을 유사에 내리어 형률에 의하여 죄를 단정하여 악에 편드는 길을 건절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명하여 한로는 축산에 옮겨 안치하고 그 나머지 사람 모두 농지하지 말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3일 가보 9번째 기사. 전유후 우홍강의 줄기. 홍강은 본간이 단양이니 우현보의 아들이다. 고려왕조의 벼슬하여 사헌 규정이 되었다. 5년의 과거에 합격하여 뽑혀 우정언에 임명되고 3사판관 전리전랑 성균사의 전교부령 전공총랑 강원도 안념 진어군 대호군을 역임하였다. 우리 왕조가 나라를 세우며 좌사간 판통내 문사에 임명되고 충주 청주 두주의 목사와 예조 2조 두조의 참의를 역임하고 가선에 승진되어 한승부 윤이 되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강원도 관찰사 안동대도호부사가 되고 홍주 목사 자헌 개성 이후로 전직되었다. 이제 돌아가니 나이 67세였다. 보고가 들리며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부의로 종이 80권과 납족 10자루를 내렸다. 안정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활악함을 좋아하여 다투지 않는 것을 안이라 하고 너그럽고 즐거워하여 잘 마친 것을 정이라 한다. 사람된 품이 신중하여 말이 적었다. 아들은 우원오, 우원귀, 우원기, 우원구, 우원벽, 우원경이었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4일 을미 첫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4일 을미 두번째 기사. 서울과 근처의 백성들에게 진제곡과 환상곡을 지급하다. 호조에서 하기를 서울 안의 오부와 성 아래 십리쯤 사는 양식 떨어진 사람들에게 외방의 예에 의하여 황과 고독과 질자로서 빌어먹는 사람을 진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실한 남녀들을 환상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5일 병신 첫번째 기사.
오경 사슬을 성균관과 오부 학당에 나누어 주다. 예조에서 하기를 각도에서 인쇄해 보낸 오경과 사슬을 각기 10부씩을 성균관과 오부 학당에 나누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9권 세종 5년 3월 1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훈련관의 통첩에 따라 창 쓰는 법을 올바로 익히도록 하게 하다. 창을 쓰는 법은 자세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니 전의 예의 가창으로서 서로 달려가서 쫓다가 혹 찔리어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혹 분이 적은 사람은 가만히 서서 마치는 데만 열중하니 자세를 그만두고 마치기만 하면 아주 안 될 일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기사 예에 의하여 초인 3개를 만들어 왼쪽과 오른쪽에 세우고 처음에 채찍을 쳐서 말을 달려 좌우로 창을 찌르는 자세를 하여 달려가서 제1의 주인에 이르러 찌르는 자세를 지어 그 면을 마치고 또 비스듬히 달려와서 제2 오른쪽의 주인에 이르러 또 찌르는 자세를 지어 그 면을 맞추고 또 비스듬히 달려와서 제3편의 주인에 이르러 또 찌르는 자세를 지어 그 면을 마치고 즉시 자세를 변하여 좌우의 창을 등 뒤로 돌리는 자세를 짓게 되니 그 자세를 잃고 창을 떠들어뜨리는 것은 비록 마쳤다 하더라도 취하지 않으며 말을 달리는 것이 빠르지 못한 자는 기사의 예에 의하여 매 한 번마다 1분을 감하여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는 다음에 그의 창을 쓰는데 자세를 익히는 법을 얻게 되고 또 부딪혀 상처가 나거나 마치려고만 하는 패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문무과 회시를 개장하다. 영춘추관사 이원 지춘추관사 유관 예문관 재학 이수 예조참판 정초로 시관을 삼았다. 무과의 회시도 또한 이날에 개장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6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서원 부원군 한상경에게 제를 내리다. 그 제문에 예간을 보내어 그 제문을 내렸는데 그 제문에 임금이 이르기를 양신이 나라를 세운 훈공을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귀중히 여기고 임금이 공로에 보답하는 은전은 생존과 사망에 무엇이 다르랴. 경은 성행이 단정하고 식견이 정달하였다. 유아는 그가 세상을 구제한 데 추호하고 청근함은 가전을 따랐던 것이다. 몸은 사시에 갖추었으니 음양의 중정함을 타고났으며 마음은 모두 이치를 깊이 지녔으니 비태가 왕래하는 기틀을 살피었다. 전조의 세진한 때는 실상 성조께서 경륜할 점이었다. 여러 사람이 태조를 추대하여 힘을 합하는데 경도 또한 협찬하여 모의에 참여하였다. 세부를 받들어 태조의 사제에 바쳤고 도록을 받은 후에 성정원을 맡게 되었다. 여러 임금의 인정을 받아 중앙과 지방에서 고관을 역임되었다. 사도에 감사로 나가서 아무한 자를 내쫓고 현명한 이를 승진시켰으며 여러 관청의 사장으로 있음에 공을 베풀미 성대하였다. 마땅히 사헌부의 풍기를 진작 숙정하여 어나라 재상의 직무를 조제하고 사나같이 영원히 공명을 죽백에 전하리라. 아 내가 복이 없도다. 어찌할 바를 모르매 원로에게 자문하여 아들의 계승을 거침없게 하였으니 경은 사조의 기감으로 모경의 만년을 누리었다. 혼실의 모부인의 상을 당하였으는 모두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칭찬하였으며 이정의 좌납은에 지나가며 아들 잘 둔 영아가 되었더니 어찌 70세도 되지 않아서 과인에게 슬픔을 안기게 하는가. 연령이 이미 가버린 것을 슬퍼하며 마땅히 혈전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에 이 왕의 공로에 보답하여 널리 유신의 은악을 보게 되었다. 운대의 형상을 그리며 충현의 조령함이 한되고 매양 주례의 훈공을 맡았으며 상대는 더욱 처음에서 끝까지 건실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6일 정유 세 번째 기사 광주 목간에게 전지 내려 양령이 경작하는 토지를 그대로 주게 하다. 양령이 경작하는 수전 한전을 모두 그 전대로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6일 정유 네 번째 기사 흉년으로 관습도감 악공 여기를 정지하게 하다. 호주에서 개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풍악을 정지하고 있으니 청컨대 관습도감의 악공 57명과 여기 108명을 정지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올 개면년에 쌀을 내리되 악공에게는 한 명마다 조미 1석을 주고 여기에게는 자원에 따라 놓아보내게 명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6일 정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헌릉에 세울 비석을 강화에서 수로로 운반하도록 아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지금 강화부에서 헌릉의 비석 2개를 캐어 다루고 있는데 수로로서 이를 운반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6일 정유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식년에 조계종 천태종을 뽑는데 3월 20일로 시작한다고 아래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6일 정유 일곱 번째 기사 전철을 버리고 세장가 간 전 판관전 이를 형률로 다스리다. 사무부에서 개하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에게 다시 장가간 전 판관전 이를 형률에 의하여 곤장 80대를 치고 그 전 아내를 찾아 맞아 들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6일 정유 여덟 번째 기사 부모 칭병으로 한성씨를 버리고 향씨를 본 주부 이효지의 관직을 파하다. 일건부에서 개하기를 주부 이효지는 조사로서 여봉의 향씨에 나아가서 수양 부모의 병을 보살핀다고 거짓말하고 원주로 돌아갔는데 한성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대로 본도의 향씨에 갔으니 죄를 과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관직을 파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재생원 의녀 중 총명한 자를 골라 문리를 통하게 하라고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재생원의 의녀 중에서 나이 젊고 총명한 3, 4인을 뽑아서 교훈을 더욱더 시키어 문리를 통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나여 의영고 부사 박연을 명하여 훈도관으로 삼아 전적으로 교훈을 맡게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이미를 보내 사신에게 예를 묻도록 하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7일 무술 네 번째 기사 경외 관리로 장죄를 범한 자는 대사가 지났더라도 형률대로 처단하게 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원컨대 송의 제도에 의하여 영락 20년 5월 2일에 사제환 후에 중앙과 지방의 관리로서 장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대사가 지났더라도 추액하도록 하여 형률대로 처단하여 뒷사람을 엄중히 경계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7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중국 사신 도착에 대해 아르다. 보고하기를 중국 사신이 3월 15일에 의수관에 도착했으니 그애가 40강이고 대지가 2강이고 양이 2강이고 관군은 지휘 1000호 1명이고 진무 100호가 3명이고 사인은 33명이며 기구는 304명이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7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제를 내릴 때는 근시와 호군 이상은 상복을 입고 시위군사는 흰옷 흰 사물을 입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지금 제를 내릴 때는 근시와 상호군 대호군 호군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그 외의 시비군사들은 흰옷을 입고 흰배로 사물을 싸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1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4월 초 8일 대궐 안의 연등을 없애도록 전지하다.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4월 8일에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4월 8일에 대궐 안의 연등을 없애라고 하였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18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진휼곡을 전하다. 호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에서 실롱한 각 고을 인민들에게 종자와 양식을 환상 잡곡 합계 10만석을 지급해 줄 것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18일 기해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헌릉 수호군의 전지는 근처 공사전을 절급하기를 청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헌릉 수호군의 전지는 광주의 관원으로 하여금 능지기와 더불어 함께 살펴서 헌릉이 있는 근처에 공전 사전을 논할 것이 없이 절급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1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상해자에게 매장은을 징수하여 살해당한 사람의 집에 주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사람을 죽이고도 죄가 죽음에 이르지 않은 자와 죄가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사령을 만나 죽음을 면한 자에게는 모두 매장은을 징수하여 살해당한 사람의 집에 주는 법이 속 6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지금부터는 죄가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사면을 입어 죄를 과하는 것을 감당하여 죽음을 면하게 된 사람에게도 또 매장은을 징수하여 살해당한 사람의 집에 주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1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현임 조사의 외방 향시 응시를 검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부터는 현임 조사가 외방의 향시를 보는 것은 일제 금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의 처소에서 상시로 사용하는 사기 그릇을 실어 보내게 전지하다. 충청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양녕대군의 처소에서 상시로 사용하는 사기로 좋은 것을 가려서 실어 보내도록 하였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2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양녕이 살고 있는 집 담장의 높이를 알맞게 하고 관가에 시키는 도로 가져오지 말게 하다. 청주 목사에게 전지하기를 양녕대군이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의 안팎 난장은 마땅히 높고 낮음을 알맞게 하여 관노로 하여금 쌓는데 폐를 끼치게 하지 말며 또 이미 올린 관가에 시키는 도로 가져오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2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양녕에게 약과 술을 내리다. 양녕에게 소화번, 정심원, 양비원, 보명단 등 약과 술 20병을 내렸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20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양사에서 김한로와 그의 아들을 옮겨 안치하기를 청하다. 사관원에서 사관원과 사원부에서 각기 글을 올려 김한로와 그의 아들 김경재를 다른 데로 옮겨 안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20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를 올릴 때 사신과 두목에게 입힐 흰 옷을 청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제를 내릴 때에 중국의 사신 2명과 두목 2명에게 착용할 흰옷과 흰신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2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력 19권 세종 5년 3월 2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조사로서 무과의 향시 응시를 문과의 예에 의해 금지하기를 청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조사로서 무과의 향시를 보러 가는 사람에게는 문과의 예에 의하여 일절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 경기의 향시 정원은 40명인데 정원수가 너무 많으니 20명을 감하고 훈련관시의 원정원이 50명인데 정원하에 70명으로 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허조가 병이 있어 약을 내리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1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신관에서 무역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해 아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사신관에서 무역하는 교기, 금은, 단목, 백반, 호초, 토표피, 초피와 12성의 모시배와 삼배를 제외하고는 그 전에 예에 의하여 매매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1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동 각포의 선군 번서는 법식을 정해 아래다. 병조에서 강원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본도의 영동 각포의 선군들은 처음에는 방어가 기묘하지 않으므로 좌우를 나누지 않고 다만 일령으로 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비록 사변이 없을 때일지라도 장본으로 변방에 가서 있게 되니 그 패단이 도리어 큽니다. 청컨대 다른 도의 선군의 예에 의하여 전쟁이 있을 때는 번을 합하고 전쟁이 없을 때는 번을 나누어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1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익명으로 문서를 보낸 종 천룡의 죄를 묻다. 영조에서 계하기를 본궁의 종 천룡이 익명으로 문서를 보냈으니 그 죄는 형률에 의하여 교형에 처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형 1등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0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2일 계묘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군에 정력된 엄룡수를 소환하다. 임금이 교지를 내려 평안도 숙전 관군에 정력된 엄룡수에게 초료와 죽반을 주어 서울로 올려 보내게 하였다. 처음에 영수가 태종의 성정색이 되었을 때 성질이 사납고 굳어 임금의 총애를 믿고 모든 대소조신들을 모두 경멸히 여기더니 그 위에 내선을 훔치다가 일이 발각되어 관군에 충당되었는데 이때 와서 소환되었다. 그 이름은 자치라고 고쳐서 내렸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2일 계묘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진휼곡을 병선으로 운반하도록 아뢰다. 계하기를 도내의 환상으로 나누어 줄 벼와 콩의 종자가 넉넉하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황해도의 병선으로 하여금 봉산의 창고의 벼 5천석과 콩 1만 5천석을 운반하여 강동 3등 중화 상원 등 각 고을에 나눠주고 안악, 은율, 장련, 문화 등 고을 창고의 벼 5천석과 콩 1만 5천석을 운반하여 평양, 강서, 삼화, 용강, 함종 등 각 고을에 나누어 주소서 하니 평양 등 각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와 보고서 받고서 황해도 병선으로서 운반케 명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2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향약인, 단삼, 방기, 후박, 자완 등을 쓰지 못하게 하다. 대호군 김을현 사제부정 노중래 전 교수관 박연 등이 조정에 들어와서 진리하기를 본국에서 생산되는 약재 62종 중에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과 같지 않은 단삼, 누로, 시호, 방기, 목통, 자완, 유령선, 백리엄, 후박, 궁궁, 통초, 고본, 독활, 경삼릉 등 14종을 중국 약과 비교하여 새로 진짜 종자를 얻은 것이 6종이나 됩니다. 라고 하니 명하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지 않은 향약인, 단삼, 방기, 후박, 자완, 궁궁, 통초, 독활, 경삼릉을 지금부터 쓰지 못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회시에서 울산교도 이종이 등 33인을 뽑다. 시관 영춘추관사 이원 등이 회시에서 울산교도 이종이 등 33인을 뽑았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지금부터 위에 바치는 모시와 삼배는 12성 이상을 쓰도록 하라는 전지를 내리다. 왕지하기를 지금부터 위에 바치는 모시배와 삼배는 모두 12성 이상을 쓰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9군 세종 5년 3월 2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양녕대군의 과전 300그를 결을 군자감에 소속시키기를 청하다. 양녕대군의 과전 300개를 임시로 군자감에 소속시킬 것을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군 세종 5년 3월 23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진제미를 주기를 청하다. 호조에서 한성부의 관문에 의하여 짓게 하기를 성 아래 심리에 사는 사람으로 경작할 것이 없는 건장한 남녀들과 각도에 옮겨온 굶주린 백성들은 건장한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어린이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진제미를 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군 세종 5년 3월 23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부제학 신장 등에게 명하여 범조우의 당감을 쓰게 하다. 집현전 부제학 신장 봉상편사 성계 조한납 정분 집현전 은교 유상지 정인지 등에 명하여 범조우의 당감을 쓰게 하였다. 세종시록 19군 세종 5년 3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9군 세종 5년 3월 2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송악 용수산의 소나무에 벌레가 잎을 갉아먹다. 세종시록 19군 세종 5년 3월 24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문소전 어선을 훔친 함천이의 죄를 논하다. 형조에서 하기를 함천이의 죄는 참형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사형에서 한 등급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9군 세종 5년 3월 24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각 관사의 실안 제조와 제조를 정하여 아뢰다. 이조에서 각 관사의 실안 제조와 제조를 아뢰었는데 종묘서 실안 제조 일명, 영의정 제조 일명, 문소전 실안 도제조 일명, 조의정 제조 일명, 광효전 실안 도제조 일명, 의정 제조 일명, 인수부 실안 도제조 일명, 조의정 실안 제조 일명, 이조판서 실안 부제조 일명, 우대원 인수부 실안 제조 이명, 참찬 대사원 실안 부제조 일명, 좌부대원 봉상시 실안 도제조 일명, 영의정 실안 제조 일명, 예조 참판 제조 일명, 종부시 제조 일명, 승문원 실안 도제조 이명, 좌의정 우의정 실안 제조 일명, 예조판서 실안 부제조 일명, 제신사 제조 4명, 훈련관 실안 제조 2명, 병조판서 대사원 실안 부제조 1명, 제신사 제조 4명, 사복시 도제조 1명, 제조 1명, 전농시 도제조 1명, 제조 1명, 내자시 도제조 1명, 제조 1명, 실안 제조 1명, 호조판서 실안 부제조 1명, 제신사 내삼시 도제조 1명, 제조 1명, 실안 제조 1명, 참찬 실안 부제조 1명, 좌대원 예빈시 실안 제조 2명, 잔성 예조 참판 실안 부제조 1명, 우부대원 제조 1명, 성공감 도제조 1명, 제조 1명, 실안 제조 1명, 공조판서 사제감 실안 도제조 1명, 좌의정 실안 제조 1명, 공조 참판 제조 1명, 군자간 실안 도제조 1명, 우의정 실안 제조 1명, 이조 참판 제조감 제조 2명, 군기감 도제조 1명, 제조 2명, 사여권 제조 1명, 전의감 2명, 형조도관 실안 제조 1명, 형조판서 사선서 실안 부제조 1명, 지신사 사원서 제조 1명, 사섬시 제조 2명, 도관서 제조 1명, 의용고 제조 1명, 장원고 제조 1명, 풍조창 실안 제조 1명, 호조 참판 광흥창 실안 제조 1명, 형조 참판 정구서 제조 1명, 경복궁 실안 제조 1명, 병조 참판 실안 부제조 1명, 우부대원 제조 1명, 해민국 제조 2명, 서울 환리련 실안 제조 1명, 대사원 실안 부제조 1명, 치신사 제조 1명, 재생원 제조 2명, 동환리련 실안 제조 1명, 대사원 실안 부제조 1명, 치신사 제조 2명, 소격정 제조 2명, 실안 부제조 2명, 이조 참미 지신사 동료 제조 1명, 서요 제조 1명, 의건부 도제조 1명, 제조 3명, 의례상정소
도제조 일명 제조 이명 제학 도제조 일명 이학 제조 이명 유학 제조 이명 무학 제조 3명 역학 제조 이명 지학 제조 이명 의학 제조 이명 풍수원 학 제조 이명 악학 제조 이명 산학 제조 이명 유락 실안 제조 일명 형조판서 제조 이명 상의원 제조 이명 관습도감 실안 제조 이명 병조판서 대사원 실안 부제조 일명 지신사 제조 3명 성문도감 실안 도제조 일명 우의정 실안 제조 4명 병조참판 공조참판 한승부 윤중군 두 총재가 된 위의색 실안 제조 2명, 공조판서 병조 참판 제조 1명, 상림원 제조 2명, 실안 부제조 1명, 지신사 도하원 실안 도제조 1명, 좌의정 우의정 실안 부제조 1명, 지신사 사련소 제조 1명, 부제조 1명, 복홍고 제조 1명, 실안 부제조 1명, 동부대원 습상국 제조 1명, 충호위 도제조 1명, 제조 3명, 다방 좌번 제조 2명, 부제조 1명, 다방 우번 제조 2명, 부제조 1명, 사옹 좌 1번 도제조 1명, 제조 2명, 좌 2번 제조 3명, 우 1번 제조 3명, 우 2번 제조 3명, 후기소 제조 2명이었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4일 을사 5번째 기사 유후 우홍강에게 제를 보내다. 여관을 보내어 돌아온 유후 우홍강에게 제를 내렸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전라도에 안치된 외인에게 양식을 주라고 전지하다. 호조에 전지를 내리기를 전라도에 안치된 외인 평산보라 만시라 등 24인이 농업을 하기 전까지 양식을 주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5일 병원 두 번째 기사 전라도에 안치된 외인에게 조세와 요역을 면제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전라도에 안치된 외인들에게 전조는 3년까지 요역은 10년까지 면제해 주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 영접시 시위 무관은 길복을 입었다가 후에 시복으로 입도록 아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지금 중국의 사신을 교회에서 영접할 때의 시위는 하는 무관은 모두 길복을 입었다가 전하께서 소복을 입기를 기다려 그 후에 모두 시복을 입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지신사 조수로 등이 전시 대독관으로 경국궁에 나아가다. 지신사 조수로 영예문관사 이직 예조참판 정초 예문 직제학 정흠지가 전시 대독관으로 경복궁에 나아갔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참천황이 이조참판 신상으로 사신의 관반을 삼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친히 문과 과제를 내고 경회루로 옮겨 무과를 시험하다. 경국궁에 행차하여 건정전에 나아가서 친히 문과의 과제를 내었는데 그 과제에 인사가 아래에서 감동되면 천도는 위에서 반응하게 되니 이것은 고금자연의 이치이다. 경서와 사설을 참고해보건대 혹은 그 반응이 있기도 하고 혹은 그 반응이 없기도 하니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를 얻어들을 수 있겠는가? 봉황이 와서 희롱하고 바다에서 물결이 일어나고 보증이 나오는 것은 모두 상서이고 9년의 물과 7년의 가물음과 부시에 화재가 난 것은 모두 제의가인 것이다. 그것이 모두 감흥이 있어서 온 것이니 감흥이 없이 자연이 온 것인지 장린, 백농, 천서,
지초 등은 의심할 만한 상서인데 송의 진종은 거의 태평세상을 이루었으나 조의 성능을 마침내 나라가 들치지 못하였으니 사건은 같은데도 성함도 쇠함이 다른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내가 왕위를 계승한 이후로 태종의 서업의 중대함과 이를 지키기를 가 어려움을 우러러 생각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희망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한 것이 대개 몇 해가 되었다. 그러나 하늘과 사람의 이치에 어두워 시행하는 즈음에 그 적당함을 얻지 못하였다. 금년에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라 일어나고 건년에 와서는 흉년이 거듭들어서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흩어지게 되고 평안도 강원도의 두 도가 더욱 심하니 이런 일이 오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오사의 실책이 있었던가? 혹시 교조가 사리에 어긋났던가? 혹은 유사들이 봉행할제 한가 실속은 없이 형식만 잘 꾸며서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함이 없었던가? 혹시 백성들이 원망이 있는데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가? 제1을 변하여 화기를 뜨게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를 강구하여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했는데도 백성이 굶주린 기색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림으로 울면서 호소함이 없게 하고 들에는 버려둔 송장이 없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평안도와 함길도는 야인과 이웃하여 여러 번 경보가 있었으니 두 도에 저장된 곡식을 만일 흉년 구제하는 데만 다 써버린다면 뜻밖의 병고가 발생하였을 때 장차 무엇으로 군량을 준비하겠는가? 경에 중과 화를 사람으로서 다 하면 천지도 그 자리를 정할 것이며 만물이 양육된다고 하였으니 이 도리를 다한다면 제2도 소멸될 수 있고 태화한 세상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대부들은 경술에 통달하여 정치하는 본의 대체를 잘 알아서 말을 할 만한 시기를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을 것이니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여 대답하라. 내가 장차 친히 볼 것이다. 라고 하였다. 경회루에 옮겨 친히 무가를 시험하였다. 멋있다. 우리 세종 대왕님.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8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전 좌군 도총재 여칭의 줄기. 여칭의 자는 중부이니 그의 본가는 경상도 함양이다. 고려 왕조의 별설하여 사헌 규정에 임명되고 전라도 안념사 전법전리 총랑을 역임하여 밖으로 나가서 공주, 나주 두 주의 목사가 되었다. 우리 왕조 때 와서 양강도, 경상도, 전라도의 조전 부사가 되고 여러 번 천직되어 판각 문사와 여러 조의 전서가 되고 승추부 우군 동지총재와 강원도 도관찰사로 승진되어 들어와서 참지 의정부사가 되었다. 이문년에 태조가 북방으로 행차할 때에 칭은 동부면 도순문 찰리사가 되었는데 태종은 그가 위태한 시기에 임하여 정도를 지켰다. 하여 전지와 노비를 주었다. 서북면 도순문 찰리사로 옮겨서 병마 도절제사 계승 이후 형조판서지 의정부사를 겸하였다. 계사년에 사신이 되어 영경에 가서 황제의 안부를 묻고 돌아왔다. 한가로에 있은 지 10년 만에 이때에 와서 돌아가니 연세가 73세이다. 부고가 위에 들리니 조의를 3일 동안 폐하하였고 정평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너그럽고 즐거이 하여 고종명을 한 것을 정이라 하고 다스림이 과거가 없는 것을 평이라고 한다. 칭은 나라를 위함에 부지런하고 근신하여 세미한 일까지도 정세를 치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아들은 둘이니 여계와 연회이었다. 세종시록 19권 세종 5년 3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문과 합격자 방을 걸다. 문과 정즙 등 32인의 방을 내어 걸었다. 김시석은 회시 후에 낙제하는 꿈을 꾸고 전시에 나가지 않는 까닭에 정원수가 차지 못하였다. 무과에는 배찬 등 28인이다. 정즙은 사제주부를 삼고 방중림은 인수부 승을 삼고 안왕경으로 사제 직장을 삼고
대찬으로 부사직을 삼고 김의지로 사법주부를 삼고 이허로 부사직을 삼았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이질로 고생하는 사신을 문병케 하다. 임금께서 사신이 도중에 이질로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우부대원 김자를 유후사로 보내어 문병하고 약품을 내렸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 처소에 해마다 쌀과 밀을 내려주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양녕대군 처소에 갑진년부터 해마다 술쌀 30선과 밀 10섬을 내어 주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제씨 의복에 대해 건의하다. 사제할 때 사신의 소복을 입으면 인내도 또한 소복을 입고 사시나 사부할 때에 사신이 길복을 입으면 인내도 또한 길복을 입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1일 신의 네 번째 기사. 경기에 환상국을 주게 하다. 호조에 명하여 경기에 환상으로 쌀콩 잡곡을 합하여 모두 12,580석을 주게 하였으니 이는 감사가 개한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1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각도의 환상 구제민은 호조와 의논케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그러므로는 각도의 감사가 환상으로 구제하는 미국은 직접 개한 것이거나 이첩한 관문을 제외하고는 호조에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1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함길도에 환상국 3만석을 추가하다. 환상으로 쌀콩을 합하여 3만석을 더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분황제는 우제에 따르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사시한 뒤에 분황제는 우제의 예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무과에서 사언하다. 문무 두 과에서 대굴에 나와 사언하였는데 조회를 정지한 까닭으로 이날에 이르렀어야 사언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시고 제문과 부무를 맞이하는 의식을 정하다. 시고와 제문과 부무를 맞이하는 의주에 그날 전하는 소복차림으로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모하루에 나가 맞아들인다. 사신이 이르면 전하는 면복을 갖추고 여러 신하들은 조복을 차린다. 인반은 여러 신하와 기로와 성인들을 인도하여 먼저 지형 위에 나아가 나누어 쓰게 하고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형 위에 나아간다. 고명과 제문에 이르면 전하는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몸을 굽힌다. 사신은 고명과 제문을 받들어 용정 가운데 두고 부물을 떠맨 자는 장전 앞에 선다. 용정이 노상에 나오면 사향 두 사람은 향정을 좌우로 모시며 속상향과 금고는 앞에 있게 하고 다음에 기로와 성인은 말을 타고 가며 다음에 여러 신하가 말을 타고 가게 되며 다음에 전하가 연을 타고 간다. 다음이 의장 고악이고 다음이 향정이고 다음이 고명과 제문의 용정이고 다음이 부물을 떠맨 자이다. 다음에 사신이 말을 타고 용정의 뒤를 따르게 된다. 마자 태평간에 이르면 인반은 여러 신하 및 기로와 성인을 인도하여 서문으로 들어와 태평간의 뜰에 마련된 배 위에 나아가게 하고 의장 고악이 들어와 보통때와 의식과 같이 내렸습니다.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와 서계 아래 자리에 쓰면 사신의 용정과 부물을 가지고 중문으로 들어오고 전하는 몸을 굽힌다. 여러 신하들과 반열을 돌려 몸을 굽힌다. 사신이 고명과 제문을 받들어 안에 올려놓고 부물을 나누어 안에 둔다. 인내가 사신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갔으면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는 배 위에 나아간다. 인내가 꿇어 앉아라 찬하면 전하는 꿇어 앉고 사찬의 창하여 꿇어 앉으라고 하며 여러 신하는 모두 꿇어 앉는다. 사향 두 사람이 향한 앞에 나아가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다른 사람은 향압을 받들어 세 번 향표기를 마치면 각기 안에다 올려놓고 물러나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인내가 찬하기를
부복 흥 평신하면 전하는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사찬이 창하여 부복 흥 평신하면 여러 신하들은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인내가 찬하기를 국궁사배 삼고두 흥 평신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렸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사찬이 찬양하기를 국궁사배 삼고두 흥 평신하며 여러 신하는 모두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인내가 예가 끝났다고 찬하면 사찬이 예가 끝났다고 창한다.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나아가 면복을 벗게 하고 인반은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나와 조복을 벗게 하며 집사자는 대궐뜰에 여러 안을 거두어 치운다.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고 소복으로 청에 올라 동양으로 사신과 마주 쓰게 하고 인내가 전하기를 국궁사배 흥 평신하며 전하와 사신과 함께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사신은 동쪽에 있고 전하는 서쪽에 있으며 다리를 끝마치면 전하는 악차로 나아가고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들은 소복 차림으로 사신 앞에 나아가 예를 향한다. 전하가 황궁하는데 인도에 따르는 것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다 하였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제 의식 절차 사제 의주에 그날 여러 신하들은 사자의 사관에 나누어 나아가는데 조복을 갖춘다. 묘문 앞에 이르러 최복으로 갈아입고 반을 지어 들어간다. 맞아서 별묘에 이르면 여러 신하들은 앞에서 인도하고 다음에 충문 용정인데 사신은 용정의 뒤에 있게 된다. 용정은 임시로 악차 안에 모셔둔다. 인내는 사자를 인도하여 악차로 들어가고 복례는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최복 차림으로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최복 차림으로 들어가 동계 아래 자리에 나아가 서서 곡하면 안팎이 모두 곡하게 된다. 대축이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내어 좌에 모시고 흰 모시수군을 돕는다. 집사자는 창구와 준을 배설한다. 인내가 상장을 짚지 말고 질을 벗고 곡을 거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상장을 놓고 질을 벗고 곡을 거친다. 그러면 안팎으로 모두 곡을 거친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대문 밖에 동양하여 맞이하게 하고 인내가 사신을 인도하여 악자에서 나오게 한다. 전하가 다시 먼저 들어가 영좌 오른편 자리에 나아간다. 집사자가 용종을 떠매고 중문으로 들어오면 여러 신하는 모두 반으로 들어와 몸을 굽힌다. 사자는 제문을 내어 안에 두고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나아가 그의 자리에 쓰게 하고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전에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향한 앞에 나아간다. 상향하고 제주하라고 찬하면 사자는 서서 상향하고 제주하기를 마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제문을 읽으라고 찬하면 독축관이 제문을 가지고 서양하여 서서 읽기를 마친다. 제문을 불사르라고 찬하면 독축관은 제문을 받들고 요소에 서서 불사를 읽기를 마친다.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나아가고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대문 밖에 배송한다. 전하는 상장을 짚고 곡하면서 들어오면 안팎이 모두 곡한다. 전하가 악차로 나아가면 안팎은 곡을 거친다. 통례문이 종실이야 여러 운무관원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3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사부 의식 절차에 그날 여러 관원들은 사자의 관례에 나누어 가는데 조복을 갖춘다. 공문 밖에 이르면 최복으로 갈아입고 반을 지어 들어간다. 맞아서 창덕궁에 이르면 여러 관원들은 앞에서 인도한다. 다음에 부물에 따르게 되는데 사신은 부물의 뒤에 있게 된다. 인내는 사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게 한다. 복례랑은 여러 관원들을 인도하여 최복 차림으로 먼저 들어가 배 위에 나아가게 하고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최복 차림으로 서서 곡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곡하게 하면 안팎이 모두 곡을 하게 된다. 인내가 상장을 짚지 말고 질을 벗고 곡을 거치기를 아래에 청하면 전하는 상장을 얻고 질을 벗고 곡을 거친다. 그러면 안팎이 모두 곡을 거친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대문 밖에 서양하여 맞이하게 하면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온다. 집사자는 부물을 떼매고 중문으로 들어와 전에 오르게 되면 여러 신하들은 모두 반으로 돌아와 몸을 굽힌다. 부물을 전의 한가운데 남향으로 하여 둔다.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설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면 통찬이 창하기를 국궁사배 흥평신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여러 신하들도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창하기를 꿇어 앉아라 하면 전하는 꿇어 앉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꿇어 앉는다. 사자가 부물을 내린다 하고 일컬으면 통찬이 창하기를 부복 흥평신하면 전하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여 여러 신하들도 모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창하기를 국궁사배 흥평신하며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여러 신하들도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전하가 곡하면 안팎이 모두 곡을 한다. 집사자가 분무를 받고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임시로 서게 아래로 나아간다.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인내가 곡을 거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곡을 거친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대문 밖에 배송하는데 전하가 상장을 짓고 곡하면서 들어오면 안팎이 모두 곡한다. 전하가 상차에 들어가면 안팎이 곡을 거친다. 통례문은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들을 인도하여 나간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3일 개축 5번째 개사 사시의식 절차에 그날 여러 관원은 사자의 사관으로 나누어 나가는데 조복을 갖춘다. 명문에 이르러 최복으로 갈아입고 반을 지어 들어간다. 용정과 의작고악으로 맞아서 별묘에 이르면 여러 관원들이 앞에서 인도한다. 다음이 의장고악이 따르며 다음이 용정이다. 사시는 용정의 뒤에 있게 된다. 용정은 임시로 악차 안에 가운데에 모셔둔다. 인내는 사자를 인도하여 악차로 들어가고 복례랑은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최복 차림으로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최복 차림으로 설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대축의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내어 좌에 모시고 흰 모시수건을 돕는다. 인내가 상장을 짚지 말고 지를 벗기를 아래에 청하면 전하는 상장을 짚지 아니하고 지를 벗는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대문 밖에 동양하여 맞이한다.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오고 집사자가 용정을 떼매고 중문으로 들어와 전에 오르게 되면 여러 신하들은 반으로 들어와서 몸을 굽힌다. 사자는 고를 내어 안에 둔다.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술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게 한다. 통찬이 창하기를 국궁사배 흥평신하며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여 여러 신하들도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사자가 제서가 있다고 일컬으면 통찬이 창하기를 꿇어 앉으라고 하면 전하는 꿇어 앉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꿇어 앉는다. 사자가 제서를 선포하여 이르기를 황제가 내간 아무개와 예분 앙중 아무개를 보내어 조선궁 이모에게 시호 공정이라 내린다 하고 선포하기를 끝마치는 통찬이 창하기를 부복 흥평신한다. 그러면 전하는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며 여러 신하들도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창하기를 국궁사배 흥평신하며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며 여러 신하들도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와 들어가서 대리하여 고를 받을 자리로 나아가면 사자는 고를 내어 전하에게 준다. 통찬이 창하기를 꿇어 앉으라고 하면 전하가 꿇어 앉으며 여러 신하들도 모두 꿇어 앉는다. 전하는 고를 받아서 영조 앞에 둔다. 통찬이 창하기를 부복 흥평신하면 전하는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인내가 사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대문 밖에 배송한다. 사자는 사관으로 돌아가고 전하는 영조 앞에서 분향례를 행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5년 4월 3일 개축 6번째 기사 간통한 유흥수를 처벌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전입한간 황순지의 아내 세은가이가 자식을 가진 남편을 배반하고 유흥수와 간통하였으니 율에 상고하건대 세은가이는 교형에 해당하고 유흥수는 곤장 100대 유삼천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계한대로 시행하되 세은가이는 다른 죄에 있는 형을 집행할 때 다시 계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양형대군에게 우유를 먹이도록 전지하다. 청정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청주에 있는 국고의 묵은 쌀과 콩으로 젖자는 소를 사서 날마다 우유를 받아 양형대군에게 먹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5년 4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성군의 급료를 거제도 영전 소출미로 지극히 하다. 호조에서 경상도 처치사의 첩보에 의하여 계하기를 영과 각 포에 있는 성군촌 총 4,217명에 대한 넉달 반의 급료 합계 1,236석을 신축령 거제도 영전에서 소출된 것으로 지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는데 흉년이 든 까닭이었다. 세종시로 20권 세종 5년 4월 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경상도에 환상 미드 도합 6만석을 보내도록 윤허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0권 세종 5년 4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신 유근과 양선을 맞이하다. 서울에 들어오게 되는데 정기하여 안으로는 태평관문으로부터 밖으로는 성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채붕을 만들고 향탁도 설치하여 놓고 나래를 행하였다. 인시에 임금이 여러 인사 신하들을 거느리고 모하루에 거동하여 고명을 맞아들였는데 두 사신이 이르러서 임금이 나와 맞이하는 것을 보고 모두 말에서 내렸다. 맞이하여 태평관에 이르러 행례하기를 끝마쳤다. 임금이 백의와 오모 차림으로 두 사신 앞에 나아가 음례를 행하는데 임금이 눈물을 흘리니 사신도 또한 울었다. 임금이 사신에게 이르기를 근년에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평안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도중에 어떻게 경과하시나 하여 밤낮으로 근심하였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후대하지 아니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해 마침 전하의 일이 긴절하였기 때문에 즉시 사신을 보내어 와서 조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사번한 가운데에 폐하께서 깊이 생각하시어 사신을 보내주시니 감사한 마음 자못 깊습니다 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돌아와서 악차로 나아가 가니 사신이 말하기를 오늘 왕께서 우심에 여러 신하들도 모두 우는 것으로 보아 더욱 왕께서 인후한 덕에 감동된 것임을 알겠고 이 나라가 비록 번국이라 하여도 오늘 일에 조금도 신뢰된 것이 없으니 참으로 중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오시말에 하마연을 베풀고 잔치가 파하자 세자가 오이와 오모 차림으로 들어와 두 사신을 보고 제배례를 행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복스러운 기품이 전하와 같다. 우리 조정에서 만약 세자의 장대함이 이와 같은 줄을 알면 어찌 봉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